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이청준 작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단편 소설을 함께 감상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수능 국어 문제로 출제가 돼서 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작가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요. 이 작품의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암시받을 수 있을까? 제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소설을 다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작품의 구조 또는 특이한 소재 또 각 부분의 의미 등에 대해서 차근차근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수능 국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해설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193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셨고 1965년 사상계를 통해서 퇴원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그 소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신과 머저리, 별을 보여드립니다. 소문의 벽, 자서전들 쓰십시다. 서편제 등이 있어요. 서편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소설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작품은 대체로 좀 지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또 정치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그러면서도 서정적인 경향을 잃지 않으셔서 가족과 고향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그리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액자 구성, 추리기법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런 추리기법을 쓰게 되면 굉장히 소설이 흥미진진해지죠. 재미를 더해주는 방식을 잘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주제적인 차원에서는 소설이란 무엇인가 또는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설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심했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가면의 꿈이라는 단편집에 실려 있어요. 제목이 참 재미있죠.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허구적 설정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요. 또 그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인 에피소드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 소설과는 딱히 관계는 없는데요. 배꼽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책의 표지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제목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꼽이라는 것은 태아의 생명줄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탯줄이라고 하는데 그 탯줄의 흔적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끊어내고 그 끊어낸 자리에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꼽이죠. 우리 몸의 가장 중앙에 있는 흔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이 소설의 상징성
제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변주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주곡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되는 선율을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나가는 기악곡, 그러니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말은 배꼽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변형해 나갔다. 그러면서 배꼽에 대한 주제를 심화해 나갔다. 이런 의미를 이 제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즉, 배꼽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변형,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탐구해서 주제의 깊이를 더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꼽을 주제로 어떤 의미를, 어떤 주제를 심화해 나갔을지 참 궁금해지는 소설이죠. 이 소설의 전체 구성을 보면 단편소설이지만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 1부터 숫자 6까지 챕터마다 숫자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허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배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배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고심하다가 배꼽론 전문가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암시받았지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번져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허원이라는 인물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사건, 사회적인 사건 등등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꼽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교차로 제시되면서 주제를 단순하지 않게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정리해 볼까요? 총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1, 2, 3, 4, 5, 6이라는 그 각 장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에서는 허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허전함 속에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념에 빠져서 배꼽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소설의 첫머리로는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재미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2장에 가면 허원이 배꼽을 잃어버린 지 3년째 되는 여름으로 그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허원은 사람들이 배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처럼 배꼽을 잃은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꼽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허원은 그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논쟁 속에서 허원은 논쟁의 확법이 가정법 일색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배꼽 논쟁을 선도했던 주간 배꼽이라는 주간지가 지금까지 진전되어 온 어떤 배꼽 논쟁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세계문항의 공개 설문을 게재해서 사람들의 응답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꼽에 대한 사회적인 그 논쟁은 더 이제 활발해집니다. 3장에서는 주간 배꼽의 공개 설문을 계기로 배꼽 논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가운데 허원은 배꼽계의 권위자가 되어서 그런 말 못할 비밀, 배꼽이 사라졌지만 자신의 배꼽이 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묘하게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원은 상반된 두 주장,
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배꼽에 대한 그 의견이 갈리는데 이 두 개의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양쪽의 극단적인 두 개의 주장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신의 노력이 끝내 헛되지 않고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고자 희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슴 벅찬 승리의 감격을 맞으리라 굳은 결심을 다져나갑니다. 허원은 그 같은 자신의 노력이야말로 이 이변의 시대에 태어난 한 인간의 당연하고도 엄숙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꼽 논쟁이 가열차게 전개되는 속에서 허원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을 세우고 또 어떤 사명감까지 느꼈다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간 배꼽이 보고 싶은 배꼽 베스트 3을 선정하기 위해서 허원에게 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원은 응하지 않습니다. 나도 배꼽이 없는데 배꼽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나도 배꼽이 없는데 내가 누굴 선정할 수 있겠어? 추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응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허원에게 당신이 보고 싶은 배꼽 베스트 3에서 3위로 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 2위는 배꼽 논쟁에서 또 크게 활약을 했던 HC와 L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자신의 배꼽 사진과 자기 배꼽에 대한 소개문을 좀 써달라라고 합니다. 이 요구를 받고 허원은 처음에는 내가 1, 2위가 왜 아니지? 내가 왜 3위지? 이러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사진이나 또는 데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되죠. 자신은 배꼽이 없는데 어떻게 사진을, 데생을 발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HC와 LC도 분명히 배꼽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3위가 되기를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리고 일주일씩 기다려서 이들이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HC는 사진이 아니라 데생,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고 또 글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현란한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아니고. 그래서 허원은 분명히 HC는 배꼽이 없으면서 지금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배꼽을 지닌 사람이라면 통념상 자기 배꼽에 그렇듯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리 없고 또 자기 배꼽에 대해 그처럼 휘황한 언어로 멋있게 글을 써낼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LC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것을 보고 허원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허원인데 허웅이라고 썼어요, 제가. 허원은 충격을 받아요. 어머, 이 사람은 배꼽이 있었네. 그러면 나만 없는 건가? 그렇다면 데생을 발표한 HC도 배꼽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만 배꼽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허원은 그림도 또 사진도 또 글도 모두 사양을 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기자가 와서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허원에게 LC의 사진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서 배에다 붙이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게 진짜 배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허원은 더 이상 이 기자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자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알았다고 사진과 글을 주겠다고 허락을 하고 기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 허원은 기자를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열차를 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열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신의 배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지? 그러면서 꼭 무엇인가 자신이 한참 속아온 것 같은 허망하고 어이없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요. 굉장히 이 소설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조금 당황스러워지기도 하는 스토리죠. 어떤 개연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소재, 배꼽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차근차근 이 소설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 허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하숙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변변치 못한 회사에 다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침 출근 시간이 그렇게 일찍 막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회사도 아닌데 아침마다 잠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아침을 깨는 조금 정갈하지 못한 버릇의 소유자예요. 잠이 깨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 앉아 있어야 겨우 잠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 출근을 포기한 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늦잠벽이 없어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났더니 늦잠, 아침에 잠이 안 깨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일어나서 잠 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은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출근이라도 해야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그런 어떤 자신을 구속하는 속박 또는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늦잠벽이 없어진 거죠. 이 기분 우리 좀 이해할 만하지 않나요?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소설 속 29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정말 배꼽을 잃어버린 것인지 처음부터 자신에겐 그 배꼽이 없었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한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배꼽이 있었나? 원래부터 없었나? 있다가 없어진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주인공 허원은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그냥 찌질한 그런 소시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한 영웅적인 면은 없는 찌질한 면도 있고 또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배꼽을 잃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배꼽이 없어진 것은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설 299쪽과 300쪽에 있는 본문, 문장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299쪽에 보면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이 말은 배꼽은 사실 흔적기관이기 때문에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죠. 그 배꼽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00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허전함, 불편한 건 없지만 허전해서 배꼽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것은 있는 배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없는 배꼽에 대해서 생각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추상적인 것이 되어갔다는 거죠. 그 추상적인 것을 자꾸만 다듬고 다듬으면서 자신의 배꼽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설 속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배꼽을 상실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이 없는 소시민이 배꼽 상실을 계기로 해서 심리적 동요, 허전함, 상실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느끼다가 결국 어떤 사색을 통해서 배꼽론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배꼽 상실은 자기 탐색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배꼽이 없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허원은 전에 살던 그대로 아침마다 잠을 깨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한참 앉아있고 하는 그 삶을 그냥 지속했겠죠. 그런데 배꼽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도 느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내 몸에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깊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배꼽 상실은 자기 탐색의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꼽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허원에게는 비밀이 생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꼽이 없다는 것을 들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298쪽에서 299쪽에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을 하고 읽겠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는 가급적 옷을 벗는 일을 피했다.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엔 일체 발길을 하지 않았다. 땡여름이 되어도 해수욕은커녕 언제나 집안에서 기장이 긴 속옷으로 배를 칭칭 감고 앉아 더위를 견뎌냈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엔 불결스런 것이 가득가득 쌓여들었다. 가렵고 찐득거리고 그리고 지저분한 냄새들이 곳곳에서 코를 찌르고 스며나왔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감춰야 되기 때문에 칭칭 감고 견디다 보니 불결스러운 것이 가득가득 쌓였죠. 그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면이 깔끔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렵고 찐득거리고 지저분한 냄새들이 코를 찌르고 스며 나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런 후각적인 불쾌감이 생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비밀을 안고 살면서 이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래서 쌓이는 어떤 고통과 그 부패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 생기는 그 순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고독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비밀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만 의식하고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인 동요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독이 심화된다. 모든 개인들이 비밀을 안고 있을 때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고독해지겠죠. 바로 비밀을 간직하는, 배꼽이 없어졌다는 비밀을 간직하는 순간 허원은 점점 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또 고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배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목에서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측이고 소설 속에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 소설에서 배꼽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의 300쪽에서 301쪽에 보면
이 배꼽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단자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표시한 것은 바로 배꼽이 존재의 근원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탯줄의 기억에 닿고자 하는 그런 고독을 해소하고 근원에 닿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배꼽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영양분을 섭취했던 기관, 탯줄의 흔적이고요. 또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생기는 상처와 비슷한 겁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생명활동에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흔적 기관, 존재의 흔적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매우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 즉 급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꼽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는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설 초반에는 허원이 배꼽을 잃어버린 것만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이 배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이제 번지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 본문의 문장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301쪽에서 30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때부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허원은 자신이 처음 배꼽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이번 일에도 끝끝내 영문을 모르고 지낼 수는 없었다. 그는 어째서 이런 기묘하고도 갑작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유를 규명해내고자 했다. 이렇게 나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배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렇게 이제 허원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허원의 사실만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배꼽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허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배꼽이 사라지는 문제가 허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안고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로 냄새를 풍기면서 살고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됐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는 것은 배꼽 상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보편적 문제임을 암시하는 거고요. 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소통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있고
그래서 고독이 심화되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존재론적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배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다는 것은 존재론적 위기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소통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명 인사들 허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개되는 배꼽론이 있는데 이 배꼽론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배꼽론은 사색과 탐색의 결과입니다. 배꼽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면서 이 배꼽론을 펼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배꼽을 상실하면서 자신이 실존이라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확장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문제로 공론화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배꼽론은 존재론적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도출된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원이 발견한 것처럼 이 배꼽론은 가정법 일색으로 전개가 되지요. 이것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307쪽에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던 허원은 그 논쟁 가운데서 또 하나의 희한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그 배꼽 논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법이 한결같이 가정법 일색이라는 점이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별로 위태롭게 드러냄 없이, 그리고 같은 어법으로 응대해오는 남의 말을 별 저항감 없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잘 진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직설법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퍽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서 보면 가정법을 쓰는 이유들이 나오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법. 내가 없어졌어요 라는 말 하지 않으면서 배꼽의 실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신을 감춘, 그러니까 비밀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가정법, 너도 가정법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비밀을 감추는데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법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직설법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논쟁은 가정법 일생의 토론은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일색의 토론이라는 것은 진실의 실종, 진정성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담론들이 가정법을 전제로 전개가 되고 그것은 진실이 부재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지 않은 토론과 대화 속에서 진실한 소통은 없어지게 되죠. 진실한 소통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존재 방식에 대한 회의와 질문만 거듭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일색의 토론은 진실이 실종됐다는, 진정성이 완전히 없는, 말만 난무하는 그런 토론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태도로 나뉘는 그 두 가지 모두 사실은 허황된 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배꼽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체념스런 순응파, 또 하나는 희망적 절망파. 이들에 대한 설명,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309쪽에 있는데요. 우선 체념스런 순응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의 내용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지나 이해력의 한계를 넘은 사건인 이상 그러한 이변을 극복할 힘은
우리 한계 바깥 일이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배꼽이 사라진 것을 말하죠. 그러한 이변 역시 배꼽이 사라진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이변에 순응할 수 있을 뿐, 똑같은 이변을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배꼽 없는 상대방을 용서하며 그것에 익숙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같은 이변에도 불구하고 별반 놀라거나 불편스러워할 일이 없으리라는 주장, 이것이 체념스러운 순응파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순응하고 없어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모른 척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희망적 절망파는 그런 이변, 배꼽이 사라지는 이변이죠. 그런 이변을 일간 정신의 어떤 몰락의 전조처럼 절망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그 이변을 이기고 잃어버린 배꼽을 다시 찾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통해 어느 정도 자기 극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순 없어. 언젠가는 배꼽을 다시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적 절망파라는 거죠. 참 우스운 태도들인데, 사실 이런 태도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두 가지 태도와 굉장히 닮아 있죠. 순응하면서 체념하는 사람들, 또 절망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두 가지의 태도를 희화화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낸 두 가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배꼽은 보고 싶은 배꼽 베스트 3을 선정하죠. 이것을 선정하면서 주간 배꼽은 굉장히 그 멋진 말로 그 취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멋있고 싱싱한 배꼽을 찾아내어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그를 찬미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제반 배꼽 문화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자긍심을 발양시키기 위함이라는 엄숙한 취지가 뒤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면 대단히 위대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엄숙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작된 사진, 또 조작된 그림, 이런 것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주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간 배꼽은 매체의 허위성, 그리고 대중을 호도하는 그런 매체의 거짓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뽑은 보고 싶은 배꼽 베스트 3, 1위는 HC고 2위는 LC, 3위는 허원이 했습니다. 1위 HC는 데센과 글을 발표했는데, 허원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 가짜야. 사진도 아니고 글도 너무 휘황찬란해. 그러다가 LC, 2위인 LC가 사진을 제시한 것을 보고 좌절을 하지요. 그런데 기자가 와서 그건 진짜 배꼽이 아니라 배꼽에 그림을 그려붙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노기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노 속에서 허원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원은 기자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글과 또는 사진 또는 데생을 발표하기를 단념합니다. 그리고 종적을 감추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허원의 심리적인 변화였어요. 이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서술자가 허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그 심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소설에서 재미있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를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319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참, 기왕 그럴 양이면 순이라도 일이나 되었으면 좋았을걸.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부하부터 치솟았다. 물론 그를 앞선 두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질투심 따윈 문제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거리는 정작 이제부터였다. 도대체 내 배꼽을 어떻게 소개한단 말인가? 여기서 이제 배꼽 사진과 글을 공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3위라는 것 때문에 1, 2위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죠. 그리고 자기 배꼽을 어떻게 소개하나 불안을 느낍니다. 질투와 불안을 느끼다가 이제 321쪽으로 가면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밋밋한 자신의 배꼽놀이를 어루만지며 허원은 고심고심 궁리를 거듭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별달리 뾰족한 생각이 떠오를 리 없었다. 하다 보니 이젠 불가피 며칠 시간을 두고 그 HC와 LC의 대응과 기사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이제 새삼 자신의 순위가 1, 2위가 못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그렇듯 궁금하고 초조한 심경 속에 할 일 없이 다음 주 신문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심, 또 불안, 초조 이런 것을 느끼다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3위라는 것이 다행이야 라고 천만다행으로 여기면서 1, 2위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궁금증, 초조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323쪽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HC의 그림과 글을 보고 나자 하원은 문득 지금까지 그처럼 활발히 전개되어 온 모든 배꼽 논의가 그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고 만 것 같은 허망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과연 잃어버린 배꼽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HC의 그림과 글을 보고 허망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심리의 변화가 질투심, 불안감, 그 다음에 천만다행, 그리고 초조감, 궁금증 이러다가 HC의 것을 보고 허망한 느낌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꼽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325쪽에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LC의 배꼽은 분명한 사진이었다. 허원은 완전히 절망이었다. 이제 절망을 하죠. 허망한 느낌에서 이제 절망을 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LC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다 진짜 배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 배꼽을 잃어버린 사람은 허원 자신 한 사람뿐일 수도 있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허원도 모르는 일이고 허원이 추측을 다른 사람들도 배꼽을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했는데 LC가 배꼽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만 잃어버리고 나 혼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슨 도깨비 노름을 해온 것인가? 또다시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심리의 변화,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즉 이런 심리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허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공유할 수 없는 비밀. 처음에는 누구나 겪을 수 없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누구나 배꼽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배꼽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공개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는 배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비밀이 발생하면서 모든 개인은 고독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요. 그 고독과 불안 속에서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배꼽론을 전개했고 그런 가운데 배꼽 공개를 요구받으면서 고독과 불안이 심화되고 또 질투와 욕망을 느끼게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허원의 심리적 변화를 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심리적 그 변화 과정 속에서 허원은 실존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을 소설 속에서 찾아보면 330쪽에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생각해보면 그건 이미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엘씨의 배꼽이 진짜든 가짜든 그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터였다. 엘씨가 어쨌든 허원 자신이 배꼽을 잃어버린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태까지 비밀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무성한 가정법 언어 속에 더 이상의 연극으로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농락을 당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 말은 여태까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농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허원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그가 어느 누구의 말처럼 또 한 번의 이변으로 자신의 배꼽이 우연히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자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잃어버린 배꼽은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과 용기가 따라야 다시 찾아질 수 있을 터였다. 자, 여기서 자신의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만 배꼽이 찾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깨닫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 용기, 또 사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방법도 정직한 것으로 바뀌고 달라져야 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도 아직 큰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편이었다.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가정법 일색의 토론들과 배꼽론들이 모두 허망한 것이었고 거짓된 것이었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농락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직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허원의 심리적인 변화는 바로 실존적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허원에게 다시 배꼽이 나타나죠. 이것도 뭘까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기차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의 배에서 배꼽을 발견하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변이 발견되었다. 이변이라는 것은 배꼽이 나타난 거죠. 몸을 꺾었다 일어나면서 무심결에 배퉁이를 스친 허원의 시선 끝에 문득 이상한 물건이 붙잡혀 온 것이었다. 배꼽이었다. 개구리처럼 밋밋해 있던 그의 복부 한복판에 그의 배꼽이 얌전하게 되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허원은 이제 그걸 보고도 기뻐할 줄을 몰랐다. 도대체 기뻐할 수가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오랜 잠에서나 깨어난 것처럼 기분이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다. 그리고 꼭 무엇인가 자신이 한참 속아온 것 같은 허망하고 어이없는 기분뿐이었다. 그는 그렇듯 황당하고 착잡한 심사 속에 한동안 화장실을 나올 생각도 못한 채, 아니 흘러내린 바지조차 추슬러 올릴 줄을 모른 채 멍청스레 창밖만 내다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배꼽이 다시 나타나는 장면인 거죠. 이 배꼽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직도 허원은 명확하게 인식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이 허원의 심리적 변화 끝에 일어난 이 이변을 통해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느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진실 복원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존재 복원의 방법, 즉 진정성을 회복해야, 거짓으로 자신을 과시할 것을 포기해야, 그래야 배꼽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짓으로 자신을 과시할 것을 포기하는 것, 진정성을 회복하고 솔직하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런 용기와 진실성이 있어야 존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또 진실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일 뿐 진실 자체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막 찾아 헤매고
없다고 해서 진실이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진실은 그야말로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허원은 허망했을까요? 자기가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몸부림치면서 배꼽론을 펼치거나 없는 배꼽을 보여줄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나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몇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허망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 소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배꼽과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배꼽 논쟁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간 소외와 고독,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사회 상황에 대해 탐색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줄거리를 잘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수능 문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2025년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8번 문제입니다. 지문은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서 기역부터 미음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28번 문제는 기역부터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역부터 미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기역부터 제시를 하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요거는 이제 배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제시된 문장이죠. 요 문장은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자,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거 누가 한 생각인지 이 문장 안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요. 명시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그깟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 요거는 이제 허원의 말이죠. 그런데 2번 설명에서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한 게 아니죠. 요거는 허원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서술자의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디귿은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요 문장은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 요거 인물 허원의 목소리인가요? 서술자의 목소리죠. 그래서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4번도 봐야 되겠죠? 리을은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자, 여기서 보면 허원이 3년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이거는 맞아요. 자, 5번 미음은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회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은 인물의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서술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행동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꼽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29번입니다. 이 소설에서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오는지 본문을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이 비밀은 배꼽이 사라진 것을 말하지요. 배꼽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 여기에서 이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이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 아니죠. 비밀은 배꼽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틀렸어요. 2번.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고요? 위기감이 점점 심화되는 계기가 되죠. 자, 3번.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배꼽이 사라지면서 의식하게 되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4번.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틀렸지요. 또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기성 질서에 인물이 저항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9번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은 30번입니다.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여기서 실물이란 이런 경우는 좀 한자를 써주면 좋겠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이겠죠.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배꼽을 잃어버리고 사념, 생각을 많이 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이거 맞는 것 같죠? 또 2번.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맞죠? 또 3번.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그 현재 상태, 배꼽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자 배꼽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허원은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도 잃어버렸나?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5번.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죠. 저마다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간 이어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지속하다가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제 단념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공유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1번이에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회적으로 확산된 거죠.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 소설의 의미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보기에서. 자, 그렇다면 이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맞죠? 또 2번,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군. 이것도 맞아요. 3번,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군. 이것도 맞죠. 우리 배꼽론 할 때 읽어본 거. 자, 4번.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배꼽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될까요? 아니죠. 배꼽론은 허위였잖아요. 이건 틀린 것 같아요. 5번.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죠. 그 배꼽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같은 경험, 배꼽이 사라지는 경험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기묘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다면 답은 4번이 되겠다. 자유로운 상태. 요 말이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수능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작품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청준이란 작가가 유명한 데는 정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소설을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소설 감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